자, 반갑습니다. 변호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파트 계급 사회. 아빠, 이대로 살 거야? 우리 아이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에 대한 인식 때문이죠. 교수님도 참 애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고요? 누가 좋은 집에 사는지, 또 누가 좋은 아파트에 사는지, 그리고 우리 집은 어떠한지.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이들도 우리 집 사정에 대해서, 우리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다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라는 얘기죠.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또 그래요. 그때는 누구나 다 가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단독주택이 2층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뭐 잘 산다라고 이렇게 제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우리가 어릴 때에도 빈부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요. 우리가 어릴 때에도 누구 집은 잘 사고 누구 집은 좀 가난하다. 이러한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어떠한가요?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만지지 마. 2018년 경기도의 한 주공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아이가 층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의 손을 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주공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문객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요. 서울의 어떤 곳은요. 분양하는 동과 임대아파트 동에 1.5m 높이의 철종망까지 설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임대동 저 한 동 때문에 우리 아파트 전체 집값이 떨어진다. 따라서 1.5m 높이의 철종망까지 설치를 한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또한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있는 집 아이가 됐든 없는 집 아이가 됐든 이 아이들 생각은 어떠할까요?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빈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세계에도 타워 팰리스 사는 아이, 레미안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는 아이, 50평 아파트 사는 아이, 23평 아파트에 사는 아이, 또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 이렇게 크게 차별화를 둔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그룹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이 건설회사의 랭킹은 요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순위가 막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이 삼성물산, 2등이 현대건설, 3등이 대림건설, 이런 식으로 건설회사 랭킹을 발표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우리들은 지방에 있는 중소규모의 건설회사가 짓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메이저급인 1군 건설회사의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런 메이커가 있는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아파트를 잘 짓더라. 또 입지가 좋은 곳에 짓더라. 거기다가 부도 위험이 없더라. 거기다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더라.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건설회사가 짓냐 안 짓냐에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평가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모든 것에 순위가 이렇게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부동산 또한 당연히 이렇게 순위가 정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디시인사이드컴의 2019년 부동산 계급표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좀 재밌게 좀 약간 개그가 들어간 듯한 그런 이제 표현이죠. 뭐 황족, 왕족, 중앙귀족, 지방호족, 중인, 평민, 노비, 가축. 가축보다 더 못한 재활용.
이걸 보니까 참 웃음이 그냥 빵 터질 정도예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뭐 황족이 됐든 왕족이 됐든 중인이 됐든 평민이 됐든 요 기준이 뭐냐라고 하니까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 황족이라는 거는 한 평당 가격이 5천만 원이나 이상 되는 그런 부동산을 말하는 거고요. 지역은 강남구에 있다는 거고, 왕족이라는 거는 한 평당 4천만 원대가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초구, 이촌 일동하고 여의도, 그리고 중앙기족이라는 거는 평당 2,800만 원 이상이라는 데고, 송파구, 잠실, 목동, 용산 등이 있고, 가축은 한 평당 1,050만 원 이상이고, 부천, 용인, 수원, 고양, 일산 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평당 1,000만 원 이하는 재활용이랍니다. 재활용. 뭐 전혀 부정을 못하겠어요. 다만 이 계급에 대한 이 명칭이 뭐 노비가 됐든 가축이 됐든 뭐 재활용이 됐든 좀 심하게 좀 비하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좀 재미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 손낙구 씨의 부동산 계급인데요. 이 손낙구 씨는 노동운동가 출신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부동산 계급을 6단계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1단계는 다주택자들이고 2단계는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1주택자를 의미를 하며 3단계는 남의 집에 거주하면서 1주택자를 의미하며 4단계는 남의 집에 거주하고 집 구매력이 있는 사람, 즉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집에 거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남의 집에 거주라는데요.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 6번째는 지옥고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고라는 것은 지하실과 옥탑방과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죠. 즉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또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애나 어른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의한 계급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대충이라도 알고는 있어요. 좀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렇게 아파트에 따라가지고 부동산에 따라가지고 계급이 나눠진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뭐 차별이다. 이건 뭐 또 돈이 없다고 사람 대접을 못 받냐. 이런 식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그런 게 있어라고 오히려 의문을 가지는 척 이렇게 척할 뿐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다면 좋은 아파트에 있고 강남이다 라고 하면 저 사람 강남 살아. 저 사람 압구정동에 살아.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저 사람이 뭐 어디 안 좋은 동네에 무슨 또 안 좋은 아파트에 살아 라고 하면 아유 저 사람 저기 살았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인식들을 한다는 얘기죠. 이처럼 뭐 부동산의 계급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시선을 이렇게 바라다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아파트의 계급은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 1단계를 보면 서울 4구의 소유자죠. 그리고 다주택자. 뭐 이거는 뭐 말씀드리나 마나죠. 서울 4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방이 됐든 수도권이 됐든 다주택자, 내가 주택이 뭐 20채가 있고 30채가 있다. 그럼 부자라는 얘기죠. 2단계로 본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핵심 지역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도 서울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지역 그리고 수도권의 핵심 지역 예를 들어서 뭐 판교가 됐든 분당이 됐든 그런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웬만큼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본다면 서울의 전세를 사는 거예요. 또는 5대 강역시의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수도권의 전세를 살거나 5대 강역시 아파트를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보통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5대 강역시에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5번째가 되는 거고
마지막 6번째는 기타 소형 평수, 뭐 아파트가 됐든 뭐 주상복합이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원룸 투룸에 사시면서 월세를 납부한다. 이런 사람들은 6단계 계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 단계를 하나씩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본다면 현실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많이 가진 자가 있고 또 가지지 못한 자가 있어요. 또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세상은 다 평등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큰 집에 있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다 부정하게 돈 모은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5단계, 5단계 살 수도 있죠. 이제 뭐 같이 신혼부부가 됐든 아니면 크게 사업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 그럼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 다시 윗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문제의식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이대로가 좋아. 나는 이대로가 좋아. 우리 집 뭐 이렇게 작은 평사라 하더라도 이대로가 좋아. 남들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우리 아들, 딸들이 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더라도 난 좋아. 이대로가 좋아. 요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문제의식, 이대로가 좋아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본다면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은퇴하기 전까지 소형 아파트 5채를 구입을 해서 월세 300만 원씩을 받겠다. 그래서 나는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작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해서 월세 살다가 전세로 옮기고 또 언제부터는 요 전세를 빼서 내 집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짜시라는 얘기고, 전략하고 초축하고 수익과 지출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재테크 공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하나씩 소형 아파트를 사 모으셔야 되겠죠. 네 번째로 본다면 가족들끼리 공유하자는 얘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배우자에게, 우리 가족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로 가는 길, 부동산의 계급사회, 또 아파트의 계급사회에서 한 단계, 두 단계를 점프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노력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족 공동체가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야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앞지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목표와 계획이 설정됐다면 아내 되시는 분에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좀 도와줘요. 나 이제부터 노력할 거야. 이대로가 좋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노력합시다.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아이들하고도 공유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 실정은 사실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는 노력에 노력을 다하고 있단다. 그리고 니들도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가정교육이 되는 거고요. 바르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교육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어달리기라는 얘기죠. 인생은 흔히 마라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은 마라톤이지만은 그거는 자기만을 위한 삶은 그냥 인생은 마라톤이라 하고 끝날 겁니다. 근데 저는 인생은 이어달리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요. 우리의 아들, 딸들도 또 열심히 뛰어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손자, 손녀들까지 또 열심히 또 살아가는 것.
물론 이렇게 열심히 이어 달리기 해서 우리가 뭐 아파트를 수십 채 사모으자, 우리 뭐 떼돈 벌자, 부자 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 돈으로부터 억눌림과 멸시와 무시와 억압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삶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못했던 거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목표를 정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행복이 달라지고 그래야요 여러분의 부동산 환경이 달라지리라고 저는 믿는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